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고안한 케이프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에 근접해 있느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프 레이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퍼라고 들어보셨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이 퍼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케이프 레이쇼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를 한번 이제 저랑 한번 같이 퍼가 어떤 의미냐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업 전체 매출에서,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빼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다 제외를 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주식 사이트에서 기업들 그 재무제표 항목 보면 매출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 법인 세금까지 다 제외한 순이익이죠. 자, 그 넷 마진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순이익이죠. 자, 이 순이익을 뭘로 나누냐면 기업 전체의 주식 기업의 전체 주식 총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주식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earnings per share, 자, EPS다. 이 share라는 게 주가라는 거, 주식이죠. 주식 한 주당 얼만큼을 벌어들이냐. 자, EPS가 예를 들면 5천이다. 그러면 주식 한 주당 5천 원을 버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PS라는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 주가를 뭘로 나누냐? 방금 전에 배웠던 EPS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하냐? 퍼라고 해요, 퍼. 그래서 뭐 주식 하시는 분은 퍼는 다 알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퍼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세요. 자, 지금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세요. 자, 기업이 벌어들인 한 주당 그 수익분의 주가죠. 그래서 순익 대비, 한 주당 그 순익이 얼마인데 주가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퍼라고 정해요. 프라이스 퍼 어닝이다. 자, 예를 들면 퍼가 10이다. 자, 퍼가 1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기업이 벌어들이는, 자, 퍼가 10이다. 그 얘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대비해서, 그쵸? 주가가 10배다. 자, 퍼가 100이다. 퍼가 100이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 벌어들이는 한 주당 그 수익 대비해서 10배다. 그럼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요? 무조건 퍼가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퍼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퍼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업종 평균 퍼를 봐야 돼요. 업종이 평균적으로 이게 퍼가 상당히, 예를 들면 업종 평균적으로 한 30이다. 근데 어떤 개별 주식의 그 퍼를 봤더니 한 10이다. 근데 이 기업이 뭐 적자도 안 나고 수익도 잘 나는데 상대적으로 이 퍼가 10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인지가 잘 안 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안 오르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을 사면 생각보다 바로 주가가 오르냐. 이런 일종의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퍼가 예를 들어서 업종 평균이 30인데 개별 주식을 샀더니 뭐 100이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이런 주식은 정말 핫한 주식이에요. 왜?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그 이상의 어떤 그 주가가 너무나도 이제 과도하게 지금 오른 주식이죠. 자, 이건 핫한 주식인 거죠.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사려고 해. 자, 이걸 왜 이렇게 퍼가 높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이 좋다거나, 뭐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퍼가 상당히 높아요. 뭐 신약이 개발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건 이제 여러분 선택에 이제 맡겠습니다. 나는 가치주를 선호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종 평균 퍼보다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퍼가 낮은 종목들을 가지고 뭐 1년, 2년 좀 길게 좀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다, 이 시세에 따라서 남들이 사는 이런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시면 퍼가 높더라도 뭐 일단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걸 보고서도 이제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한번 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금융 사이트에서 이제 개별 주식을 치면 이제 주가가 나오고, 이제 옆에 우측에 보면 투자 정보 해갖고 퍼라는 게 나와요. 퍼.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퍼가 23.7배예요. 23. 여기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의 퍼가 지금 23.7배. 자, 23.7배라는 것은 그 벌어들이는 그 수익, EPS죠. 이게 EPS 나오죠. EPS가 한 주당 3,662원인데 이거에 지금 몇 배라는 거죠? 23.7배라는 거야. 이 주가가. 상당히 뭐 낮은 편은 아니죠. 딱 삼성전자 우리나라 평균 정도 수준에 근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정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항상 전년도 기준, 전 분기 기준 뭐 이렇게 과거년도 어떤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요 추정 EPS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주식을 살 때 앞으로의 수익 전망을 보고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정 EPS라는 것은 올해 2021년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전체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게 생각보다 추정 EPS가 낮죠. 그 얘기는 뭘까요? 올해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개 추정 EPS를 보고서 지금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삼성전자가 23.7배인데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인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퍼가 몇 배인지를 한번 보세요. 퍼가 몇 배죠? 83.65배.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이는 EPS가 얼마예요? 3,700원. 자, 주식 한 주당 3,700원을 벌어요. 3,700원을. 근데 이 주가가 지금 이 3,700원에 몇 배라는 거야? 3,700원에 83.7배. 퍼가 엄청 높죠?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퍼가 높냐? 자,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화가 나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죠. 자, 그래서 뭐 거품이냐 거품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기업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퍼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이해되셨나요? 자, 퍼가 몇 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 주가가 어느 정도 높느냐, 낮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자, 그러면 K-P 레이쇼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가?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K-P 레이쇼 여러분이 퍼를 알면 K-P 레이쇼가 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퍼라는 건 뭐랬어요? EPS분의 주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 퍼라고 했어요. 자, 그럼 K-P 레이쇼라는 것은 K-P라는 건 뭐냐면 사이클릭 경기적으로 어저스트 조정된 경기를 조정한 자 프라이스 퍼 어닝 프라이스 퍼 어닝이 뭐랬죠? 퍼예요. 자 편인데 약간 변형된 형태의 퍼라고 그래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퍼는 뭐죠? 전년도 또는 향후 향후년도 전년도 또는 뭐 내년 앞으로의 어떤 그 EPS분의 주가가 우리가 이제 퍼라고 일반적인 퍼인데 요 주가는 이제 동일해요. 주가는 동일한데 그 EPS라는 게 사실 기업의 수익이라는 게 사실 등락이 심하죠. 어떤 때는 뭐 경제 상황이 좋으면 실적이 좋아졌다가 실적이 나빠졌다가 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단순히 전년도 또는 뭐 전년도 EPS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 이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상당히 노이지. 이게 잡음이 많거든요.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교수가 제안한 건 뭐냐면 단순히 당해년도, 전년도의 EPS를 가지고 기업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10년간의 역사적,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K-P 레이쇼를 구한다면, 자, 10년 동안의 이 삼성전자의 뭐죠? 어닝, 순이익을 평균을 내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실질이에요, 실질. 실질이라는 건 뭐냐? 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질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이라는 개념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증가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가 증가했다. 그러면 실질 증가율은 몇 프로예요?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돼요. 한 8%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실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기예금 4%를 은행에 정기예금 들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다. 여러분이 실질 얻는 수익률은 몇 %예요? 실제 2%죠. 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질이라는 것은 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EPS 증가율,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10%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럼 실질 증가율은 8%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매년간
이제 EPS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증가율을 평균을 내갖고 평균을 내는데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자, 10년 실질 평균 EPS다. 자, 10년 평균 자, 실질 평균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분모가 이제 나눠져.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케이프 지수다. 케이프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프 비율이 좀 더 이제 주식의 어떤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데 좀 더 정확한 지표이죠. 왜? 기업의 단순히 한 특정 연도의 어떤 순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누적 평균, 자, 10년간의 평균 그 실질 평균 그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주식의 어떤 가치 평가에 가치 평가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퍼라는 개념을 봤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퍼하고 케이프 지수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이트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 자, 그 사이트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멀티플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멀티플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주요국 경제 지표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주요국 경제 지표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퍼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의 케이프 레이시오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사이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이게 다 안 나오는구나. F11. 자, 보시죠. 자, 여기 맨 왼쪽에 보면 S&P 500의 퍼 비율이죠. 이건 이제 어떤 특정 그 주식이 아니라 주식 전체, 주가 지수 전체의 퍼를 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단기순이익, 모든 기업의 단기순이익을 평균을 해갖고, 이 주가 지수의 퍼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보면, 어때요? 이 등락이 있죠? 2007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퍼 지수가 아주 급등을 하죠. 여기 지금 65까지인데 65를 넘어서나요. 그렇죠. 퍼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금융위기 이제 발생하면서 퍼 지수가 쫙 내려가죠. 이건 왜 그럴까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당연히 퍼가 쫙 내려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퍼는 얼마요? 38.82. 자, 과거 연도에 지금 38.82보다 높았던 적이 지금 이걸 가지고 봤을 때는 2007년 금융위기, 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 근데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거품이다. 아주 거품의 극에 달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 과거에도 그 이상했던 것도 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 45 정도 수준에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어디가 정확히 꼭지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영역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퍼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아주 극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퍼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당기순이익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퍼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기업이라는 것은 영속기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 년도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당기순이익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 기간이 길수록 그 지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이제 로버트 실러 지수의 케이프 레이시오를 한번 가지고 보면, 진짜 실러 PU 레이시오라겠죠. 자, 그러니까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바로 이제 실러 PU 레이시오, 이게 케이프 레이시오가 바로 요거예요. 자,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실러 지수로 보는 게 더 명확합니다. 자, 봤을 때, 자,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봅시다.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은 35.0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 자,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로버트 실러의 케이프 비율이 높았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언제냐? 자, 1920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자,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딱 두 번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높아요. 그쵸?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만 봤을 때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거의 고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뭘까요? 이게 정말 최고점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최근에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대공황 시기는 너무 지금 옛날 시기라서 이때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본다면, 자, 2007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자, 지금 상황이 과연 거품의 극단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거품이 꺼지기 전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 주가의 절대적 수준만을 보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기업의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좀 낮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자, 지금 2007년 거품이 꺼지기 전에 금리 수준이 어땠어요? 금리 수준이. 자, 미 연준에서 막 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이 거품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렸고 거품이 이제 거의 꼭지가 됐을 때, 자, 요 시점에서 미국의 금리 수준이 5.25%였어요. 5.25%.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와르르 이게 이제 무너졌던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 상황은 지금 뭐 금리가 제로 금리고, 자, 2023년까지 거의 뭐 제로 금리가 유지할 거라고 미 연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한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퍼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 충분하다. 자, 이게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자,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출구 전략을 한다거나 말 그대로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제 거품이 이제 자산이 이제 이동의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거품이 이제 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거품이 생겼다 거품이 꺼진 거의 대부분의 사례는 이 과도한 거품을 잡기 위해서 시중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정부가 펼 때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급하게 꺼질 거냐. 자, 단기적으로 이것만 보고서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자, 적어도 금리가 올라가 이런 시점에서 이제 리스크 선호가 많이 줄어서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10년물 장기 채권 미국의 그 채권 수익률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장기 채권이 올라간다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한다거나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제로 금리지만 자, 금리 인상의 시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이 약 1%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은 약 임계점에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이제 막 급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로버트 실러 퍼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케이프 지수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퍼의 변형된 형태의 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신에 이제 분모의 단순한 전년도의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역사적인 평균 10년의 평균 실질 주당 순이익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긴 기간에서 자,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자, 아직까지 이런 퍼 지수가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여전히 결론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럼 향후에 뭘 봐야 한다? 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채권 금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급등을 한다. 그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라든가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진다는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긴축 기준을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의 어떤 유동성 장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4 지수를 가지고 야, 뭐 주식이 현재 거품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높은 주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완전한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시간을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